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우리 2023년도 2회차 필기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 전기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포기하시는 과목이 바로 제2과목인 소방 전기 일반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2회차를 준비를 하면서 소방 전기 일반 과목 때문에 조금 우리 시험을 미루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 혹은 소방 전기 일반 과목에 있어서 꽈락만 면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렇게 특강 하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특강 제목이 무엇이냐? 소방 전기 일반 꽈락을 피하기 위한 특강입니다. 따라서 고득점 맞기 위한 특강 아닙니다. 이 영상의 취지가 바로 소방 전기 일반 꽈락을 피하기 위한 특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저항의 접속입니다. 자, 우리 저항의 접속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저항을 접속을 할 건데 직렬 접속도 있고 병렬 접속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직렬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합성 저항이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R1 플러스 R2로. 직렬 접속일 때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병렬 접속일 때는요, 합성 저항을 더한 것 분의 곱한 것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 구해라 라고 한다면 더한 것 분의 곱한 것.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과 R2가 각각 2옴과 3옴이랍니다. 얘는 2옴, 얘는 3옴이래요. 그때 합성 저항이 4옴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R3가 지금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R3 값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자, 합성 저항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와 얘는 지금 직렬입니다. 따라서 R1 플러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얘와 얘는요,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R2 플러스 R3 더한 것 분의 R2 곱하기 R3 곱한 것으로 구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저항이 4옴이었대요. R1은요, 2옴이었답니다. 플러스 R2는요, 3옴이었대요. 플러스 R3 분의 3 곱하기 R3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가 익숙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브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 넘어가니까 4 마이너스 2가 3 플러스 R3 분의 3 곱하기 R3입니다.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바로 얘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R3가 3R3였답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6 플러스 2R3가 바로 3R3겠네. 얘 넘어가니까 6이 3R3가 아니라 6이 R3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R3는 몇 옴? 6옴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력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됩니다. 매 회차 출제가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계산식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굳이 진공의 유전율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요것만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하고
그래도 얘네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공간 내에서 두 개의 점전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Q1입니다. 하나는 Q2입니다. 자, Q1, Q2를 보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네요. 자, 두 개의 점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얘네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작용하는 힘이 커지겠죠. 더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힘은 더 작게 작용을 해요. 따라서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식이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인 것입니다. 자, 얘네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꽈랑 면하기 특강에서는 대신에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 식은 요거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 기력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자, 얘를 지금 여러분들은 외우신 겁니다. 얘를 지금 외우신 겁니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10 마이크로쿨롱, 20 마이크로쿨롱인 두 개의 점전화를 1m 간격으로 놓았답니다. 이때 발생되는 정전기력은 몇 뉴턴인가? 자, 공기 중에 하나는요, 10 마이크로쿨롱이었답니다. 나머지 하나는 20 마이크로쿨롱이었답니다. 이 얘네 사이 거리가요, 1m였대요. 그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자,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자, 이때 들어가야 되는 R은 미터 단위입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미터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1의 제곱이다 라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Q1, Q2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쿨롱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쿨롱의 단위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마이크로쿨롱을 쿨롱으로 단위 변환한다 라고 한다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10 곱하기 마이크로쿨롱을 쿨롱으로 고친다.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넣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몇이 나왔냐? 1.8 뉴턴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는 식은 요거. 99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99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그리고 정전기력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는 개념은 항상 똑같아요. 자, 어떤 게 나오냐? 두 전류 방향이 다를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자, 평행한 도선입니다. 평행한 도선 사이에 두 전류 방향이 같으면 흡인력, 다르면 반발력인데 얘를 조금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류 방향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평행한 왕복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왕복도선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왕복도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도선인 거예요. 여기선 전류가 그러면 위쪽으로 흐르고 여기서는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전류 방향이 다릅니다. 왕복 도선에 있어서 전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왕복 도선에 있어서 왕복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은 위로, 이쪽은 아래로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요 식을 또 세 번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F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언제? 평행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F는 R분의 2 곱하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신 겁니다. 요 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정전기력에 있어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였죠. 얘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행한 왕복 전선이랍니다. 평행한 왕복 전선이네요. 왕복한답니다. 갔다가 온네요. 자, 그러면 얘네는요, 반발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흐를 때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은 몇인가 라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외운 식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자, 아래 단위가 지금 미터입니다. 근데 전선 사이의 간격이 주어졌는데 40cm라고 주어졌대요. 미터로 고쳐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40cm를 미터로 고쳐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미터로 고쳐서 넣으면 0.4m입니다. 곱하기 2 곱하기 I1은요 10A, I2는 10A. 자, 왕복 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게 왕복 전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10A, 여기도 10A, 전부 다 10A인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I1, I2 자체에 그냥 10A 대입을 해주시고 곱하기 마지막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주신다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에 뉴턴 퍼 미터의 힘이 작용이 되면 그때 무슨 력? 반발력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식은 요거. F는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공진주파수입니다. 이 문제도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사항이죠. 자, 공진주파수 F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공식도 나왔습니다. 공진주파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F는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거 하나 암기를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공진주파수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진주파수 공식 암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값 R은 15, C는 33 마이크로패럿, L은요 20mH. 일 때 이 직렬 회로의 공진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자, 그러면 공진주파수에 관한 식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약간 하나의 페이크가 있네요. R까지 주어졌습니다. R은 고려하시는 거 아니죠? R은 고려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L과 C. 자, 그러면 이 파이 루트 분의, 근데 루트 속에 L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헨리 단위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미리 헨리납니다. 자, 다시 우리 미리 헨리를 헨리로 고치자라고 한다면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0 곱하기 10 아니죠. 20mH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게 바로 L입니다. L. 자, 곱하기 C도 넣으려고 보니까 마이크로페럿이래요. 따라서 마이크로페럿을 이제는 페럿의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시는 겁니다. 자,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분의 1로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는 계산기에 넣어서 두들겨 주시면 돼요. 저는 계산기 사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모아소방TV의 지원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강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공진주파수 구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된다. 그때 어떻게 구해주냐?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헨리의 단위로 넣어주셔야 되고 페럿의 단위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크로가 나왔다 10에 마이너스 6승, 미리가 나왔다 10에 마이너스 3승 해서 넣어준 다음에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 Y델타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델타 변환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를 할 거예요. 자, 델타입니다. 델타입니다. 그리고 Y입니다. 자, 딱 봤을 때 누가 더 뚱뚱합니까? 얘가 더 뚱뚱합니다. 얘는 날씬합니다. 그쵸? 얘는 지금 뚱뚱하잖아요. 따라서 요 Y가 3 곱하기 요 델타가 3 곱하기 Y구나.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요 델타가 3Y구나. 델타가 3Y구나. 델타가 3Y구나. 요거 하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간 전압이 자, 얘는 조금 약간 야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과락 면하기 위하는 분들을 위한 야매 공식입니다. 델타는 3Y. 자, 성간 전압이 일정한 경우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그때 전력은요. 자, 델타를 Y로 변한답니다. 그러면 Y는 3분의 1 델타가 되겠죠. 따라서 소비 전력도 3분의 1배다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Y델타 기동 방식으로 운전하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Y 결선의 기동 전류와 델타 결선의 기동 전류의 관계. 자, Y와 델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Y 결선의 기동 전류 IY는 I 델타와 무슨 관계? Y의 3배가 델타다. Y의 3배가 델타다. 델타가 더 뚱뚱하다.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관계로 옳은 것은 보기 2번에 얘가 나와 있다. 보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요. 우리 3전압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자, 세 개의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할 겁니다. 전력을 세 개의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할 겁니다. 그때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써주냐? 이 R분의 1 곱하기 V3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입니다. 외우셨죠? 자, 세 개의 전압계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을 할 건데 이 R분의 1 곱하기 V3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자, 문제에서는 세 개의 전압계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할 때 공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의 전압이 몇이 나왔는지 이때의 전압이 몇이 나왔는지 전부 다 준 다음에 직접 그때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값까지 주어줘서 그때 전력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은 요거 하나. P는 2R분의 1 곱하기 V3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전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와트를 써주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신 겁니다.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상 전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3전압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상 교류 전력 P는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P는 이 R 대신에 우리 지금 대문자가 나왔네요. 아까는 소문자여서 소문자를 적은 거고 지금은 대문자니까 2R분의 1 곱하기 V3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얘가 보기 3번에 있다면 보기 3번을 찍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태분항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분항의 정리에 있어서 언제 태분항의 정리를 사용을 해줄 거냐? T자 모양일 때. 이 분기점, 이 점을 기준으로 T자 모양으로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태분항의 정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점을 기준으로 R1, R2, R3가 각각 T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태분항의 정리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때 우리 V, 전압, 태분항 전압과 태분항 저항을 구해주실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자, 회로가 이런 모양일 때 전압과 저항을 구하시오 라고 출제가 됩니다. 다시 문제에서 회로가 이 모양일 때 태분항 전압과 태분항 저항을 구하시오. 자, 태분항 전압은 어떻게 구해줄 거냐? 얘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구해줄 거냐? 이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 얘를 생각하지 않고 얘 더하기 얘분의 전압과 반대쪽에 있는 R2 곱하기 전압으로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기를 해주세요. 태분항 전압은 얘를 생각하지 않고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압을 해주시면 되겠다.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압. 자, 태분항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항 저항은요, 여기서 바라본 저항의 총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본 저항의 총합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R3 직렬로 옵니다. R3가 지금 직렬로 왔는데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나뉜다. 나뉘면은 병렬을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바라볼 것인데 R3가 직렬로 들어옵니다. 분기점을 기점으로 얘와 얘가 지금
병렬로서 나눠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총 저항의 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R3는 뭐라고요? 직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점을 기준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병렬식을 써주는 겁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구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태분항 전압과 태분항 저항 언제 써주냐? T자 모양으로 저항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서 만들고자 하네요. 그때 태분항 전압과 태분항 저항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요거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 태분항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를 생각하지 않고 얘 더하기 얘분의 얘 더하기 얘분의 얘로서 구해주시는 거죠. 태분항 전압은 1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걸린 전압 10V 해서 구해주신다면은 6V가 나옵니다. 얘는 고려하지 않고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곱하기 얘를 내주시는 겁니다. 태분항 저항은요. 이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봤으니까 1.4 직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플러스 이 점을 기준으로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에 관한 식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1 플러스 1.5분의 1 곱하기 1.5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이 5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동 제어계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만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자동 제어계의 분류다라고 하면은 목표값에 의한 분류, 그리고 두 번째 제어량에 의한 분류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값에 의한 분류와 제어량에 의한 분류. 자, 목표값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표값이 일정한지 아니면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목표값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정치 제어입니다. 목표값이 일정한 자동 제어, 정치 제어. 자,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추치 제어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추종 제어다라고 한다면 미지의 임의의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추종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따라서 추종 제어인 겁니다. 아시겠죠? 추종 제어. 그쵸? 프로그램 제어다라고 한다면 미리 정해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세탁기. 처음에 세탁기가 물에 불려지고 아니면 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게 키워드. 자, 세 번째는요. 비율 제어입니다. 비율 들어가 있으면 비율 제어. 마지막 네 번째 시퀀스 제어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게 시퀀스 제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에 의한 분류. 자, 넘어가시면은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제어량에 의한 분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서버 기구, 두 번째 프로세스 제어, 세 번째 자동 조정 제어. 자, 서버 기구는 로봇을 생각을 해주시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방위, 위치, 각도, 로봇이겠죠.
생각을 해주세요. 기계적 변이를 제어량으로 하는 변화량을 제어. 물체의 방위, 위치, 각도 나오면 서보기구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 제어다라고 하면은 플랜트나 생산 공정 중에 상태량 제어가 바로 프로세스 제어고, 얘는요 화학적인 것. 자, 화학적이다라고 하면은 온도, 압력, 유량, 농도 전부 다 화학적인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자, 자동 조정 제어다라고 하면은 제어량이 전기적, 기계적 양을 제어를 해주는 것으로 얘를 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파수, 전압, 전류, 회전 속도 전부 다 물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자동 조정 제어 물리적 생각을 해주시고, 프로세스 제어는 화학적, 서보기구는 로봇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동 제어기를 제어 목적에 의해 분류한 경우. 자, 제어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의한 분류, 목표값에 의한 분류는 정치, 추치 두 가지로 나뉘고, 추치 제어에는 추종 프로그램 비율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정치, 추종, 프로그램 전부 다 맞습니다. 서버 제어는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였죠. 제어량. 따라서 정답이 바로 4번인 겁니다. 제어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 아닌 것은? 자, 프로세스 제어다라고 하면은 화학적인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위, 온도, 유량 전부 다 화학적인 값입니다. 그런데 자세는요? 아니죠.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도 볼 건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강조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입니다. 불연속 제어. 연속적이지 않은 것, 단속적인 것이겠죠. 온오프 제어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연속적인 것들 중에서, 자, 적분했을 때는 뭐가 개선이 되는지, 미분했을 때는 뭐가 개선이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속 제어 중에서 적분했을 때는 무엇이 개선이 됩니까? 잔류 편차가 개선이 됩니다. 미분했을 때는요. 시간 지연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적분했다. 그러면 잔류 편차 개선, 미분했다라고 한다면 시간 지연의 개선. 그러면 미분도 하고 적분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시간 지연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잔류 편차도 개선이 되는 제어구나. 이렇게 다시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 개선, 미분 제어는 시간 지연 개선. 두 가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는요. 피드백 제어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매년 매회차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 요소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피드백 제어의 구성 중에, 자, 피드백 제어에는 한 번 되돌아오는 것이겠죠. 한 번 피드백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제어가 되는 게 바로 피드백 제어계입니다. 한 번 되돌아오는 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되돌아오는 요 부분. 한 번 되돌아오는 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피드백 제어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제어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요거 하나만 봐주시면 됩니다.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우리는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해주세요. 자, 제어 요소란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제어 요소란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다. 제어 요소란 조절부, 조작부. 자,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조작부, 검출부 아니죠. 조절부, 변환부 아니죠. 조절부와 조작부. 자,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켜주는 요소입니다. 3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어 요소 들어가기 전에 동작 신호가 있습니다. 나와서는요, 조작량이 나오죠. 제어 요소라는 것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켜주는 요소로서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제어 요소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으로서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라고 구해주시는 거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이때 구해주는 공식은 1 페루프 경로분의 전방향 경로로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1 페루프분의 전방향 경로, 1 페루프분의 전방향 경로.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그림의 블록 선도와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자, 전달함수를 구하랍니다. 1 페루프분의 전방향, 1 페루프를 하려고 보니까 페루프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화살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요. 얘 화살표를 보니까, 두 번째 화살표를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네요. 따라서 페루프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페루프 두 개 중에 작은 애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페루프. 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온대요. 따라서 마이너스 G2 곱하기 G3죠. G2 곱하기 G3.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얘 한 개가 더 있는 겁니다. 얘도 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G1, G2, G4입니다. 이때는 G1, G2, G4. 분의 전방향 경로가 여기 있네요. 전방향 경로 G1과 G2, G1, G2.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고쳐보자면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플러스 G1, G2,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G1, G2, G4 분의 G1, G2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G2, G3네요. G2, G3. G2, G3 플러스 G1, G2, G4 분의 G1, G2. 이렇게 주시면 전달함수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페루프 경로 혹은 페루 뭐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페루프 경로 1개, 2개 분의 전방향 경로.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불대수의 정리 보도록 할게요. 불대수의 정리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등 법칙입니다. 0 플러스 A, A가 더 크네, A죠. 1 플러스 A, 1이 더 크네, 1입니다. 0 곱하기 A, 곱하자라고 한다면 작은 걸 써주는 겁니다. 1 곱하기 A, 작은 걸 써주는 겁니다. 동일 법칙, 동일한 것을 더하면 동일한 거, 곱하면 동일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보원의 법칙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게 A입니다.
A가 아닌 부분이에요. A 플러스 A가 아닌 부분 했더니 1이 나오네. A 곱하기 A가 아닌 부분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자, 복원 법칙. 바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A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A가 아니랍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다시 본인 자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환 법칙, 얘네는 서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다. 결합 법칙, 얘네 이렇게 결합을 시켜줄 수도 있다. 분배 법칙, 분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A 플러스 BC는 얘 하나만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A 플러스 BC는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구나. 요거 하나만 암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자, 그리고 흡수 법칙에 있어서 얘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써먹을 내용이에요. 자, A 플러스 AB입니다. 얘를 A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B죠. 1 플러스 B입니다. 자, 1 플러스 땡. 1 플러스 뭐가 더해지면은 무조건 1입니다. 얘는 따라서 1이에요. 따라서 얘는 A구나. 1 플러스 땡, 1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라고 하더라도 1 플러스 뭐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그냥 1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드모르간의 정리다 라고 하면은 전체의 바를 씌워주는 겁니다. 전체의 바. 그러면 얘들 하나가 다 아니다를 먹혀주는 거예요. A바 플러스는 아니다 먹히니까 X겠죠. 곱하기겠죠. 그리고 B바까지. 얘도 마찬가지. A바 곱하기는 더하기로 B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가장 간소화시켜봐라 라고 했습니다. A, B바 C 플러스 A바 B, C 플러스 A바 B바 C를 C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C로 묶어보자 라고 한다면 A, B바 플러스 A바 B 플러스 A바 B바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를 한번 보세요. A 바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B 플러스 B 반대. 자, B와 B가 아닌 걸 더하면 전체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요, 1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했더니 C 곱하기 A, B바 플러스 A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A 플러스 B, C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A 플러스 A, B, 바라고 순서를 먼저 바꿔볼게요. 더 보기 편하도록. 그러면 얘는 A바 플러스 A 곱하기 A바 플러스 B 바로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이제 1로 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C에 A바 플러스 B바다. 따라서 C A바 플러스 C B바라고 적어주시거나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논리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명칭과 논리기호 그리고 유접점만 볼 겁니다. 자, AND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죠. AND는 곱하기, AND 회로는 곱하기입니다. A 곱하기 B인 겁니다. 따라서 곱하기면은 우리 직렬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5월은요, 더하기입니다. A 더하기 B가 바로 5월 회로예요. 얘네는요, 5월 회로이기 때문에 병렬. AND 회로는 직렬. 자, 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에 있어서는 우리 논리 기호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AND, D 똑같죠. 따라서 얘가 바로 AND 회로구나. AND, D, D인 겁니다. 자, 낫은요, 세모 동그라미로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적어주셔도 낫 회로입니다. 아니다,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A파. 따라서 얘는 비접점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낫 회로는 비접점. 낫 회로가 아닌 회로들은 A접점으로서 오른쪽에 그려주시되 낫 회로는 왼쪽에 그려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낫 AND 회로를 보시면 낸드라고 적습니다. 낫 AND 회로를 우리는 합쳐서 낸드라고 부릅니다. 자, 보니까 AND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줬네. 아까 전에 AND는 D 모양에다가 낫은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적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뒤에 동그라미를 적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낫 AND가 되는데, 자, AND 우리 오른쪽에 직렬, 여기에 직렬로서 AND 회로를 그려줬는데 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점을 그려준 겁니다. 낫 AND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안 보셔도 돼요. 자, 낫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월 기호가 이런 식이었는데 낫이 붙었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X 5월도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넘어가서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얘가 D 모양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AND구나. 얘는요, D 모양이 아닌 에페쪽칸에 따라서 5월 회로구나. 자, A와 B는 AND입니다. AND면은 곱해줍니다. A 곱하기 B. 얘는요, C와 더해져 있네요. 플러스. C와 더하려고 보니까 낫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C바가 바로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AB 플러스 C바 적어주시면 되겠죠. 출력 Y는 AB AND 플러스 C바입니다. AB 플러스 C바. 자, 불순물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나뉩니다. 자, N형은 진성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불순물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말 깨끗한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 우리 진성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불순물 자체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가 원소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자, 진성 반도체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가 원소를 추가했다. 그러면 얘네는 서로 결합을 해서 쌍쌍쌍쌍을 이루는데 하나가 남죠. 따라서 자유전자가 반송자입니다. 요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유전자. N형 반도체에서 반송자는 자유전자다. N형 반도체에서 반송자는 요 자유전자이고 불순물은 도너물질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가 원소 도너물질. 그게 무엇이냐? 인, 비소, 안티몬입니다. 인, 비소, 안티몬. 자, P형 반도체는요,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진성 반도체에
삼가 원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쌍을 이루는데 여기는 쌍 하나가 없어요. 진공이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공 상태인 겁니다. 전공. 따라서 반송자를 우리는 전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 자, 억셉터 물질을 추가했구나라고 하고 그때 종류 인듐, 알루미늄, 갈륨. 넘어갑니다. 자,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삼가 원소를 추가를 합니다. 따라서 5개 가전자 아니고 3개죠. 억셉터 불순물 맞다라고 했습니다. 과잉전자를 만드는 것은요. N형입니다. P형은 전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르마늄에도 첨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답 2번. 자, 다이오드의 안정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이오드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얘네를 직렬 연결을 하든지 병렬 연결을 하든지 그때 역할이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압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죠.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직렬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렬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위 차이기 때문에 위치 차이 똑같죠. 전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온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를 겁니다. 따라서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과전압 방지를 해요. 전압의 과대, 과전압을 방지를 한대요. 가장 알맞은 것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직렬 연결을 하는 것이죠. 과전압 방지는 직렬, 과전류 방지는 병렬입니다. 과전압 방지, 직렬, 과전류는 병렬이다. 따라서 다이오드를 직렬로 추가한다. 요게 가장 알맞은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단답형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다라고 하면은 정전압입니다. 정전압 전원회로다라고 하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정전압 전원회로 나오면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이다 나오면 제너 다이오드. 문제는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볼게요.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정전압이다라는 것이죠. 정전압은 제너 다이오드.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미스터입니다. 자,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입니다.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 요거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면은 1년에 한 번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맞을 수가 있어요. 온도 보상용으로 쓰이는 것은요, 서미스터. 정답 1번.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 제너 다이오드는요,
정전압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형별 맥동률, 정류 효율, 맥동 주파수 중에 얘네 두 개는 안 외울 겁니다. 얘 하나 외울 거예요. 맥동 주파수. 자, 문제에서 맥동 주파수는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요거 생각을 해주시고 1, 2, 3, 6 생각을 해주세요. 1, 2, 3, 6 1, 2, 3, 6 단상 반파 1 전파 2 삼상 반파 3 삼상 전파 6 1, 2, 3, 6 자, 삼상 전압을 전파 정리한답니다. 삼상 전파다라는 것이죠. 1, 2, 3, 6 중에 6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0 곱하기 6을 해주시면은요, 360Hz. 정답은 360, 3번이 되는 겁니다. 삼상 전파다라고 하면은 1, 2, 3, 6, 6. 만약에 단상 전파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요, 2를 곱해서 62 해주시면은 120Hz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변압기 권수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앞에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됐었어요. 앞에 요 두 개만 암기를 했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 전류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CBT 때 요 전류에 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전류만 I1분의 I2고 나머지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전류만 1분의 1이에요. 전류만 1분의 1. 나머지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습니까? 변압기에 1차 측 전압이 3000V. 전압이 3000V. 1차 측 권선수, 가문수입니다. 코일을 감은 수예요. 권선수가 995회인 변압기에 2차 측의 전압이요 380일 경우 2차 측 감은 코일 수는, 자, 다시 변압기 나왔을 때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요, N2분의 N1. 요 변압기의 권수비다라고 하면은 N2분의 N1이고 얘는 V2분의 V1인데 전류에 관해서 나타내자면 전류는 I1분의 I2입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변압기 권수비는요, N2분의 N1. V2분의 V1. 그런데 전류에 있어서는 I1분의 I2. 자, 문제에서 전압이 주어지고 권선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식만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요거만 가지고. 자, N2분의 N1이 V2분의 V1입니다. 1차 측 전압이요 3000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1차 측 권선수가요 90배 95였답니다. 2차 측 전압이 380이었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권선수는, 그러면 N2분의 995가 380분의 3000이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한 게 얘 곱하기 얘잖아요.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입니다. 따라서 3000 곱하기 N2가 995 곱하기 380이니까 최종적으로 N2는요, 얘가 넘어와서 3000분의 995 곱하기 380 해주시면은 126회가 나오는 겁니다. 126회. 우리는요, 요거 외워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기속도예요.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자, 우리 동기속도와 회전속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기속도와 회전속도의 차이는 동기속도는 이론상 속도입니다. 대신에 회전속도는 실제죠. 실제이니까 슬립을 고려를 해준 겁니다. 따라서 동기속도 ns 곱하기 1-s 요 슬립을 고려해서 계산한 것을 우리는 실제 속도, 회전속도라고 합니다. 동기속도는 이론상의 속도입니다. 슬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계산식은요, P분의 120F이죠. P분의 120F를 우리는 ns 동기속도라고 할 겁니다.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그러면 회전속도는요, 동기속도에다가 1-s 슬립을 고려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P분의 120F 곱하기 1-s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외워주시고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0Hz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출력일 때 슬립이요 2%였답니다. 이 전동기의 동기속도와 회전속도는 다시 우리 동기속도 ns는 슬립을 고려하지 않은 P분의 120F. 자, P는요 극수입니다. 4극이네요. 4분의 120 곱하기 F는요 60Hz입니다. 60 해주시면은 1800이 나와요. RPM이겠죠. 자, 회전속도는 동기속도에다가 슬립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기속도에다가 슬립을 고려한 거예요. 동기속도가 몇이라고요? 1800입니다. 곱하기 1- 슬립이 2%랍니다. 2%이니까 0.02겠죠. 0.02를 해서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1764 RPM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꽈락 면하기 특강을 조금 짧게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것들로 준비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요 1시간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봐 주신다면은 정말 소방, 전기, 일반 과목에 있어서 꽈락은 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